병상일기 2013년 4월 11일 목요일 맑음. 수술 들어가기 70일 전. 수술이냐 목발이냐. 이틀 전부터 시작된 통증이 핵폭탄 급이다. 다리가 떨어져 나갈 듯이 아프다. 더 이상 통증을 참고 견디기 힘들다. 아니, 견디는 것이 두렵다. 19년 전, 그러니까 1994년에 받은 수술 효과가 끝난 것일까? 두려움과 걱정으로 맞이한 아침은 식욕조차 없다. 오전 8시 학교로 출근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가기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탔다. 지난해 11월 말 정기검진을 위해 찾은 이후 5개월이 채 안 되어 다시 찾은 국립중앙의료원. 정형외과 외래 이중명 박사 치료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 초조함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나답지 않게 무겁게 내려앉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휴대에 갔던 책을 펼쳐보았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윽고 간호사가 내 이름을 호명했다. 30년이 넘도록 드나들었던 주치의방이지만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답지 않게 적잖게 긴장되어 있었다. 의사가 권하는 의자에 앉으니 스크린에 내 엑스레이 사진이 띄워져 있었다. 지난 30년 이상 수백 장이 넘도록 모름지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기에 사진을 보기만 해도 대략 내 몸의 상태를 알 수가 있었다. 어느 때와 달리 유심히 사진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단번에 내 인공고관절과 뼈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 무거운 마음과 굳은 표정을 지으며 묵묵히 앉아 있었다. 순간 의사의 한마디가 나를 뒤로 꽈당 넘어지게 할 뻔했다. 내일 바로 수술에 들어갑시다. 네? 수술이라고요? 놀라움과 충격 속에서 긴 장탄식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왔다. 머릿속은 하얘져 왔고 감정은 복잡해져 왔다.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애써 감정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의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제 뼈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나요? 사실 내가 봐도 스크린에 비친 뼈의 상태가 지난해의 사진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1994년에 받았던 두 번째 인공고관절 전치환 수술 부위에 뼈의 침식이 생각보다 깊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더 이상 미룬다면 자칫 회복이 쉽지 않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수술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주치의 말에 똑부러지게 말을 하지 못하고 묵묵부답에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이윽고 선생님, 지금 당장은 수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이미 학기가 한창 진행 중이고 나의 수업과 체풀에 참여하는 수많은 학생들을 두고 수술에 들어갈 수 없었다. 내 자신의 아픔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바로 수술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나의 대답에 의외란 표정을 지으시면서 담당 의사는 당황하신 듯한 모습에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일단 방학이 시작되면 바로 수술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일단 당장 목발부터 짚고 좌측 다리가 땅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걷도록 하세요. 하지만 이것도 임시 방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입니다. 목발을 바로 짚는 것 말고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말에 또다시 머리가 하얘져 왔다. 1천여 명이 있는 채플에 목발을 짚고 강단에 서는 모습을 생각하는 순간 견딜 수 없는 무거움이 마음을 짓눌렀다. 이번 학기에는 유달리 강의실이 학교에서 가장 먼 건물에서 건물로 배정이 되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인데 목발을 짚고 강의실을 전전해야 한다는 사실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주치의실을 나오는데 얼굴이 너무나도 무거운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간호사는 차분한 어조로 6월 20일이에요. 6월 20일 입원하여 다음날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건강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을지로를 빠져나와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천안으로 내려오는 길은 그토록 길고 또 길었다. 그동안 수없이 오르내렸건만 오늘따라 세상에 가장 멀고도 긴 길처럼 다가왔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울 때는 생각도 멈추는 것인가 내려오는 내내 머릿속이 텅 빈 듯 멍멍해져 왔다. 19살의 수술을 처음 받기 위해 두려움과 설렘으로 국립의료원을 찾을 때가 떠올랐다. 평생 목발을 짚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걸어다닐 수만 있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라는 글을 일기장에 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던 10대 시절에 처절한 부르짖음과 눈물의 시간들이 교차되어 떠오르면서 갑자기 눈물이 폭발하듯이 흘러내렸다. 그래도 1994년 다시 한번 수술을 받았지만 19살 이후 30여 년간 두 발로 대지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다가오자 그 기적 같은 시간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살아온 것 같아 내게 기적의 시간들을 주신 하나님과 병원 그리고 주치의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천안에 도착하자마자 당국대병원 입구에 있는 의료 기구점을 찾았다. 저 목발 하나 주세요. 얼마죠? 네, 16,000원입니다. 목발이 그렇게 싸다는 거를 잘 몰랐다. 목발을 짚던 10대 시절엔 참으로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 이상 학생들 앞에 목발을 짚고 선다는 것으로 느끼는 창피함이나 부끄러움이나 일종의 부담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현실을 수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인내해야 할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달려갈 50년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비전으로 목발을 짚고 학생들 앞에 서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창피스러운 마음도 부담스러운 마음도 갖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였다. 내게 주어진 현실임을 직시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고 나니 마음이 한없이 평안해져 왔다. 그리고 수술을 받을 때까지 건강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다짐도 했다. 아직도 내게는 감당해야 할 하늘의 사명이 있고 가슴 뛰는 비전이 있기에 말이다. 이제 내게는 학기가 끝나는 6월 중순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70여일간 통증과 아픔을 견뎌야 할 미션이 놓였고 뼈가 골절되지 않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중차대한 미션이 주어진 것이다. 학교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려 연구실로 올라가려는데
도저히 목발을 짚을 수가 없었다. 그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학생들과 계획된 모임을 마치고 혹시 누가 볼까봐 아무도 안 보이는 시각, 어둠이 밀려오고 난 뒤에서야 퇴근을 했다. 집으로 향하는 마음조차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무거웠다. 아내에게 병원 갔다 온 이야기와 목발을 구입한 이야기 등을 하자 무척이나 놀라는 표정이다. 그래도 그 모든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는 모습이 고마웠다. 복잡한 마음에 다소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대신 두 손을 모으고 드리는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했고 절실했다. 주님, 수술을 받아야 한 6월 학기 말까지 제가 그 어떤 고통과 통증을 견딜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약해진 뼈를 붙잡아 주시고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수술 받을 수 있는 날까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제 연약한 몸과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